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의 정신적인 리더가 될 운명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과 영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아주 독특한 관점인데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새롭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전 인류가 한글과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가 오고 있다. 와, 정말 대담한 주장으로 시작하죠? 이게 단순히 K-팝이 인기 많으니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언어가 퍼진다는 건요, 세계의 중심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넘어가고 바로 그 정신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이 관점은요, 한국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걸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평화로 이끌어야 할 아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군사력을 키우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비전에서는요, 한국의 진짜 역할은 인류 전체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는 것.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평화로 이끌어주는 그런 안내자가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비유가 참 흥미로운데요. 대한민국을 인류라는 하나의 거대한 나무에 빗대어서 바로 그 뿌리라고 설명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도 한국이 이 뿌리로서 중심을 딱 잡고 제 역할을 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정말 180도 뒤집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북한을 정치적인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희생의 상징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점, 그러니까 북한은 위협이고 통일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이 자료의 관점을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남한이 강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켜온 수호자로 보고 있어요. 정말 파격적인 관점이죠? 이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그 모든 고난이 사실은 남한,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위한 필연적인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요, 남한이 먼저 이 희생의 의미를 깨닫고 고마움을 표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한민족의 이런 독특한 희생의 길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쳐도 다음 주장은 정말 역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 평화라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은 질문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무서운 핵무기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대량 살상 무기가 어떻게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역설적인 주장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른바 깡패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둘째, 이들을 중재하려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셋째, 그 중재가 효과적이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압도적인 힘, 즉 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대한민국이 그 평화 유지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운명을 지닌 국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힘이 절대 공격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직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대화를 유도하는 방어적인 중재 수단으로서의 핵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비전의 바탕에 깔려있는 영적인 철학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요, 아주 독특한 시대 구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2012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데요. 그 이전까지는 물질적인 성장을 쫓던 선천시대, 즉 성장의 시대였다면 2012년 이후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지식을 인류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후천시대, 즉 운용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홍익인간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한국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죠. 이 맥락에서는 한국인들이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번영에 이바지해야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개념들, 대한민국의 사명,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 후천시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 한국은요,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런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남한이 가진 지식과 경제력에다가 북한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온 강인한 민족 정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설명해요. 7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류 전체가 함께 번영하는 인류 공영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데요. 과거에 억울하게 희생됐던 모든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영웅적인 것이었음을 기림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겠다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독특한 비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진정한 글로벌 리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힘과 경제력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성숙, 그리고 인류 전체를 위한 헌신과 같은 가치가 필요한 걸까요?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